이종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고리 권력이란 이 수식어가 무색하게 국정농단 수사도 피해갔던 이들이죠.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달 현금 1억 원씩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인데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됐습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단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또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죠. 이를 근거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나 비선진료 비용으로 쓰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부터 따져볼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청와대의 총선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미 이번 수사는 조금씩 정치권을 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월 1억씩, 그러니까 한 50억 가까이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너간 지난 4년 동안 이게 그동안에는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어떻게 돈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재만 전 비서관이 모든 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재만 전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올려드렸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냥 돈을 주진 않죠. 예를 들어서 물론 국정원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당시 문고리 3인방을 한 권력의 가장 실세였던 사람들한테 상납을 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돈을 받은 게 정황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돈으로 1,500만 원씩, 수백만 원씩 몇 번에 걸쳐서 그랬었죠. 그리고 이 가방 안에 5만 원권을 1억 원씩 매달 상납을 했는데 그 돈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던 돈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그 비자금이나 나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감싸왔다는 말이죠. 그랬었죠. 사실 두 사람도 마찬가지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한달까요? 또 이랬을 경우에 본인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떠넘긴다고 처벌이 면해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정 부분 본인은 지시의사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책임이 본인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처럼 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받은 거지 나는 중간에서 연락처 역할만 한 거다 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만약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했거나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본인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본인은 거기서 그냥 연락책 역할,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월 1억, 한 50억 가까운 돈을 받아다가 어디다 썼는지가 이제 용처가 이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던 그 옷값, 의상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이라고 나갔던 그런 부분 또 일부 어디 가서 이제 그
금일봉 주고 병력금 그렇죠. 주고. 예. 근데 그건 이미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명목으로 있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서 지금 궁금해요.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겠는데 지금 추측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옷값 대납의 문제에서 예. 현금을 직접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꺼내서 줬고 최순실에게 전달해 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순실한테 줘서 갔다고 한다면 예. 결국은 국정원의 그 월 1억이라는 돈이 예. 최순실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최순실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사실 이 비서관들이 업무를 맡았던 제2부속실, 총무비서관실 아니겠습니까? 총무비서관실이나 제2부속실은 사실은 이제 결혼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한 그 당사자, 배우자를 보호자하는 곳이었는데 그렇죠. 제2부속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비서관들이 거기 있으면서 어찌 보면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아니면 도와주고 그들이 돈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옷값 대납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돈이 건너갔다고 하면 단순히 이것이 옷값으로만 쓰였을 것이냐. 예. 최순실이 활동할 때 필요한 돈도 거기서 일정 부분 사용했을 가능성도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만 그렇게 가깝던 문거리 3인방 중에 하나였던 이재만 비서관조차도 박 전 대통령한테 이 돈 어디다 쓰시게요? 라고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볼 수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그걸 물어본다고 하는 게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만 비서관이나 다른 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중에 일부 본인들이 착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건 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그렇죠. 텐데 이 돈 자체가 사실은 쓰는 용처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아도 되는 돈이고 어디서 돈이 쓰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으로 운영되는 돈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비서관들에게 지시를 하고 비서관들은 그 지시를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그 돈을 썼을 것이고 그게 흘러간 정황이 지금 최순실 씨나 아니면 다른 비선 실세에게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예. 이제 선거에 활용됐을 가능성까지도 점쳐주고 있는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고 보면 재산이 예. 사실상 뭐 한 2억 정도의 그 재산이 그 연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연봉을 쓰면 좀 돈이 줄어야 줄어야 되는데 되는데?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만 2014년부터 15년 이렇게 보면 예. 계속 돈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2014년 25억에서 28억, 31억, 결국 2017년에 37억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속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그냥 어디다 갖다 쓰고 자기가 받았던 연봉이나 이런 인세 이런 것들은 그대로 누적해서 다 갖고 잃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재산이 쭉 늘어났는데 늘어난 걸 보면 아파트 값이 삼성동 집값이. 자택이 값이 올라간 돈도 있지만 있죠. 예. 예금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예금 증가된 부분이 결국 연봉과 비슷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 2016년에 가면 그게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6년이 왜 이게 줄어드냐면 국정원이 그때 당시에 돈을 계속 상납하고 있다가 안봉근 비서관이 전화를 합니다. 네.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아. 그게 2016년 7월이에요. 예. 2016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KU하고 미리 스포츠 재단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 논란이 있었던 시기고요. 문제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안봉근 비서관이 돈을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예금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던 돈이 일정 부분 예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될 것이고 예. 국정원으로부터 더 이상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본인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게 최순실 게이트,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쯤으로 알았던 이번 게이트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게이트로 확산될지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수 야당과 정계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오늘 잇따라서 의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D-Day가 바로 내일입니다. 예상 어떻게 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내일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는요, 제명안 처리에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 연기는 없다 이렇게 분명한 뜻을 전했는데요. 제명안 처리 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안 처리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어제 초선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대표는 당내 문제로 시간을 끌 여력도 없고 나는 그럴 생각도 없다 이러한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오늘
친박계가 포함된 재선 의원들과 또 회동을 갖고 최종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이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약속이라도 했듯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요, 어제 통합파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의원총회를 오는 일요일에 열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안 처리를 지켜본 뒤에 5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6일에 탈당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명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서 7, 8명 정도가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국정원에서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국정원의 이 자금 상납 의혹, 이게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쟁점은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파문이겠죠. 국회 정보위는 서울 내곡동에서 현재 이 시각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핵심은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특수활동비 상납을 두고 희대의 세금 도적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요, 역대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만 표적 삼지 말고 차라리 수사를 할 것이면 DJ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국정원까지 모두 수사를 해라, 이러한 입장입니다. 차후 대응 방안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 이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배우 김주혁 씨의 발인식이 오늘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어젯밤까지도 고인을 아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 김주혁 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한희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김주혁 씨의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연결식이 끝난 뒤에는 김주혁 씨의 발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족과 동료 연예인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연인 이유영 씨는 수척한 모습으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이 발인이 끝나면 고인은 부모님이 잠든 충남 서산의 가족 납골교에 안치될 예정인데요. 어젯밤까지도 빈소에는 고인을 아꼈던 동료 연예인과 또 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일반인 조문은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어젯밤 10시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자, 김주혁 씨 차량의 급가속 이후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는데 혹시 새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김주혁 씨의 교통사고 원인이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검을 담당한 이 부검인은 1차 소견에서 직접적인 사인은 심각한 머리 부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가 전문 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작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주혁 씨가 최근까지도 방문한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을 찾았는데요. 김 씨의 진료 여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김주혁 씨의 최종 부검 결과를 본 뒤에 관련 수사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혁 씨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김 씨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가 중요한 단서일 텐데요. 경찰은 어제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도 수색도 했지만 여전히 블랙박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차량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가 찌그러진 차량의 틈 사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경찰은 조만간 차량을 해체해서 블랙박스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블랙박스가 김 씨의 차량에 설치돼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단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또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죠. 이를 근거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나 비선 진료 비용으로 쓰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부터 따져볼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청와대의 총선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미 이번 수사는 조금씩 정치권을 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당시 청와대 비서관처럼 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받은 거지 나는 중간에서 연락처 역할만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만약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했거나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본인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본인은 거기서 그냥 연락책 역할,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월 1억, 한 50억 가까운 돈을 받아다가 어디다 썼는지가 이제 용처가 이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던 그 옷값, 의상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이라고 나갔던 그런 부분 또 일부 어디 가서 이제 그 금일봉 주고 병력금 주고 근데 그건 이미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목록으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서 지금 궁금해요.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이종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고리 권력이란 이 수식어가 무색하게 국정농단 수사도 피해갔던 이들이죠.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달 현금 1억 원씩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인데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모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월 1억씩, 그러니까 한 50억 가까이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너간 지난 4년 동안 이게 그동안에는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어떻게 돈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재만 전 비서관이 모든 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재만 전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올려드렸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그냥 돈을 주진 않죠. 예를 들어서 물론 국정원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당시 문고리 3인방을 한 권력의 가장 실세였던 사람들한테 상납을 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정황이 좀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용돈으로 1,500만 원씩 수백만 원씩 몇 번에 걸쳐서 그랬었죠. 그리고 이 가방 안에 5만 원권을 1억 원씩 매달 상납을 했는데 그 돈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던 돈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그 비자금이나 나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감싸왔다는 말이죠. 그랬었죠. 사실 두 사람도 마찬가지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한달까요? 또 이랬을 경우에 본인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떠넘긴다고 처벌이 면해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정 부분 본인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책임이 본인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재만 비서관 전